2025년 SCU 공동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인 통일 대북 정책의 방향과 통일교육의 전환을 진행하게 될 사회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임상준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기존의 남북 관계에서 적대적 이국가로 관계로 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통일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그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 이에 발맞춰서 사회 통합과 또 우리 통일 교육은 또 어떻게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가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토론과 또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그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과 사회 통합, 통일 교육에 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이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1세션의 발표자와 토론자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그 북한 이탈 주민과 실향민의 협력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지영 교수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은 동국대학교 윤보영 박사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 그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방향과 남북 관계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차문석 교수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하상석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통일교육의 세계 시민적 전환인데요. 국립통일교육원 정진헌 교수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은 국립통일교육원 권도 교수가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1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총 80분입니다. 80분이기 때문에 각 발표자는 15분씩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핵심 위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자는 제가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표가 길어지거나 이제 토론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서 관련된 시간을 좀 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분 정도는 여기 참석하신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 답변하는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지영 교수님 발표를. 반갑습니다. 오늘 38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도 너무 장하시고요.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제가 2009년 4월에 두만강을 넘었고요. 6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2009년 10월 말에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16년 차가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정말 저도 오늘 이 주제를 마련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향민과 탈북민,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이부 오도청이 있다는 그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 분들은 더구나 더 많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주제를 사실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통일 인식이 대단히 안 좋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서 통일을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첫째 탈북민, 두 번째가 실향민이에요. 그런데
탈북민과 실향민이 합하면 더 큰 통일 이념이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사실 발제 자료로 삼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실향민이 협력 플랫폼 구축입니다. 통일 준비나 사회 통합 기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서울사회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통일디딤돌 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민주평통에서 상임위원으로 이부 오도청에서 함경북도 행정자문위원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이사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교수 생활 한 6년째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건설 사업을 10년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업체라고 많은 분들이 여자가 어떻게 타워 크레인을 해? 이러는데 저는 그것이 제 몸에 아주 확실하게 잘 맞았고요. 북한에서 군 생활을 공군 제1비행 전단에서 하다 나니까 고소공포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짭짤한 사업을 하다가 제가 6년 전에 이렇게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선 서론에서는 배경, 연구 배경과 목적과 필요성, 연구 방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실향민과 북한 이탈 주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러면 또 그들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15분이라고 하니 속도전으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을 떠나서 남한 사회에 정착한 두 집단이 단순히 북한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것을 넘어서 통일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요한 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이부 오도청이 존속이 지금 흔들린다는 말도 있어요. 왜? 이부 오도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근데 이부 오도청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880만 명이 있습니다. 880만 명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탈북민은 3만 4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10월 19일에 효창 운동장에서 이부 오도청 체육 경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있었다는데요. 해마다 1000명이라는 인구가 준다고 합니다. 참가자가. 그래서 행정자문위원들 회의가 두 주 전에 있었는데 과연 탈북민들을 어떻게 효창 운동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하고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경군의 실향민 분이 내가 티켓을 들고 탈북민들 중에 경군에서 오신 분 여기 오시오 하겠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슴 아픈 소리 한마디 들었습니다. 아주 거창한 체육 경기가 있는데 탈북민들 오라고 하게 되면 한쪽 귀때기에 앉아서 차려지는 도시락만 살짝 먹고 그냥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 섞이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연구 목적은요. 한국 사회 내 탈북민과 실향민 간의 협력 플랫폼 구성을 통해서 통일 준비 또 사회 통합 사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의 필요성은 탈북민과 실향민은 서로 다른 시기에 남한 사회로 편입되었지만 북한 출신의 공통성 또 차이점은 좀 있지만 공통점 정체성으로 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 지향적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사회 통합의 관점에 봐서 그렇고 분명히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 가장 큰 공통점이 뭘까? 통일을 제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탈북민들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3월달 기준으로 2025년 3월 기준으로 34,352명이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24년도에는 89%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75%. 그리고 생활 만족도 남한사에서 나는 정말 생활 만족한다가 79.6%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월급이 탈북민들 261만 원이에요. 자, 전년 2024년도 대비 6.5%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입국 동기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왜 탈북했을까? 식량 부족이 23.5%, 또 자유를 찾아서 20.5%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13.7%, 또 더 가족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8.8%,
가족이 모종 가족이 끌어서 8.2%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아주 화려한 꿈을 가지고 왔지만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탈북민 정착은 신뢰를 얻어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충우돌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찰 과정에 성숙되고 성장하고 마지막에 성공까지 가는데요. 탈북민들 남한사회 정착 그 자체가 리허설이 필요하더라. 하루아침에 대박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누적이 돼서 그만한 피와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탈북민의 통일 및 사회 통합에서의 중요성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선 통합 시험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사회적 통합 역량 강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세부 내용은 이미 교재를 통해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맥히지 않네. 통일 역량 지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통일 실험 대상이자 미래의 통일 역량 자원으로서 전략화가 필요한 우리 국가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탈북민이 남한사회 정착을 잘한다 하게 되면 그만큼 북한에 있는 2,500만 주민들에게는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다. 북한 주민들, 남한 주민들보다 통일을 더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우리 젊은 청년, 북한 청년들은 정말 남한 드라마를 보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통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 있는 34,000의 탈북민들이 정착을 정말 잘하면 통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것이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들 역시 사회 통합에서 통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향민이라고 할 때는 한국 전쟁 전후에 북한 지역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했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저는 태어나기를 함경북도 청진에서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생의 불에는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동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1950년 8월에 영등포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납북이 되셨어요.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이라 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인민군이 일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딱 꼭 집어서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다가 끌려가다가 도망치면서 겨드랑이에 총 화상을 입었고요. 마지막에 전쟁 기간 통역으로
형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통일 공감대 형성이나 또 시민 참여 확산 기반도 충분히 실현과 탈북민이 합하면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탈북민과 실향민이 공통점과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공통의 경험이나 정서적 지지나 인도주의적 연대나 또 통일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믿기지 않네. 세대 차이가 있고요. 1세대가 생각하는 통일 이념, 2세대가 생각하는 통일 이념, 3세대가 생각하는 통일 이념, 분명히 실리적인 계산, 손익계산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착 과정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1세대는 정말 통일 완전히 원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남 출신이 돼가지고 항상 북한에 있을 때 이수신 장군에서 딱 북한에서 보다는 우리 고향에는 이수신 장군의 묘가 있어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도 간절히 고향을 그리다가 사망했고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통일이 되게 되면 나를 아버지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 너가 먼저 한국에 가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 이름으로 술 부어달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실향민 대인들, 거인들, 위인들이 생각은 다르더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 역사를 빛내시기 위해서 우리 이봉수 이사장님께서는 여기다가 교육으로 나는 통일을 받들어 나간다 해가지고 강남이 아닌 강북구에, 북한하고 가까운 강북구에 이런 신일 학원을 세워놓고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이 제일 많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1000명이라는 탈북민들이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700명이라는 졸업생, 재학생을 가지고 있다. 이 자체가 그만큼 탈북민들을 믿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이세용 명예이사장님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협력을 통한 통일, 사회통합의 기대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협력구조 형성이 있고요. 통일 담론 형성과 사회적 지지 확산에서도 분명한 성과가 있다. 그리고 구축 방안에서는 통합적인 기업 공동체 형성, 여기서 남북한 역사 문화 아카이브 공동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 구술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북한 고향, 남한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는 지금도 기회가 생기고 뭐가 뭐 준비가 된다면 통일 상상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 기억했던 아주 오솔길만 기억하는 실향민들의 북한에서 떠나온 탈북민들 현재를 지금 거기에는 김일성 동상이 생기고 연구실이 생기고 모두 생겼다 했을 때 앞으로 통일되면 나는 뭘 할 것이냐. 김일성 동상에다 나는 자유상을 세울 것이고 그 혁명역사 연구실에다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분명히 어디에다가는 나는 대학을 세울 거다. 이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분명히 탈북민들 속에서는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도 있고 작가들도 있고 엄청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저는 통일 상상이라는 프로젝트를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또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통 그리고 각 지자체들에서도 많은 멘토 멘티 활동이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어서 단일성, 획일성,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탈북민들이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활발히 벌어지거든요. 그 밑바탕에는 서울사이버대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한 사회통합이 가장 든든한 기초는 서울사이버대학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협력 플랫폼의 기대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안정 제공, 또 정체성 확립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역량 강화 및 자립 촉진이 있고요. 또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 통합 촉진이나 편견 해소, 다양성 인정 문화 확산,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준비 역량 강화, 통일 이후 사회 통합 모델 구축, 통일 비용 절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협력 플랫폼을 통한 통일 사회통합 기반 구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일 담론과 사회통합의 주체, 분명히 탈북민과 실향민이다. 분단과 탈북, 이산이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두 집단이 남한 사회 내에서 협력적 플랫폼을 통해서 통일 담론과 사회통합의 주체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들이 통합적 경험은 남북 분단을
살아낸 생생한 기업 주체이자 통일 한국이 공동기업 형성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민 중심의 플랫폼도 중요합니다. 협력 플랫폼은 단순한 복지나 지원 사업을 넘어서 시민 중심 플랫폼 기반의 일상적 통일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 대거 입국이 이제는 30년을 넘었어요. 이전에는 탈북민 하게 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수혜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탈북민들 이제는 당당한 협력자 그리고 당당한 동반자 기여자, 역할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버님 위원이 뭔지 아세요?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에다 교회하고 대학을 세우는 거래요. 그럼 그 대학을 세워주면 누가 가서 교육할 것이냐? 바로 우리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아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험을 아주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긴 시간을 제가 딱 맞추느라 힘차게 달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 한 20분 넘길 줄 알았더니 그래도 2분밖에 초과를 안 하셨어요.